세상에. 세상에. 반갑습니다. 지아. 반갑습니다. 음, 이제 좋은 하루 보냈나요? 좋은 하루 잘 보냈나요? 지세도 어제가 아니지, 이제. 어제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 오늘 그렇게, 고생하고 엄청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 나긋나긋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어제 중간까지는 그 엔딩 볼 때까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엔딩 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거에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어제 주무셔서 이제 중간에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세도 확인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이걸. 대체 언제부터 막혔을까요? 몇 시간 동안 지세가 혼자 그러고 있었을까요? 좀 궁금해졌어요. 4시간 반이면 오래 봤다 오래 봤죠, 4시간. 4시간 반이면 진짜 오래 본 거죠. 4시간 반이면 정말 오래 봤지. 2배를 더 했다고? 지세도 솔직히 그럴 줄은 몰랐어요. 좀 일찍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1시간 반은 더 했더라고. 한 문제에서 1시간 반을 더 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게임 방송을 4시간 이상 본 건 처음이라고요? 지세는 게임 방송도 처음이었는데 방송을 그렇게 길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뭐야, 녹화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파일이 깨졌네. 세상에. 진짜 얼마나 얼마나 삽질을 했으면 마지막 파일이 깨질 정도야. 근데 깨질까봐 미리 파일 여러 개로 나눠서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는 또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다! 다시 보기. 맞다. 다시 보기 채널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 롱폼 채널 이름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라고 해두면 안 되겠죠. 고정해놨어요. 네. 고정해놨고 다시 보기 아마 저기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려줘라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올려야죠. 진짜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보기 안 올라오면 큰일 나지. 아마 만약에 핀즈가 잘 때 틀어두면 자고 일어나서도 계속 문제 풀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제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오래 보고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되게 엄청 든든하게 채웠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자체를. 시간 자체도 엄청 채우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거 편집을 할 자신은 없어요. 중간에 몇 문제를 이렇게 편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편집은 자신이 없더라고. 편집 보니까 6시쯤에 보낸 것 같다고요? 어제 몇 시에 껐지? 확인해볼까요? 몇 시에 껐을까요 어제? 어제 끄는 시간 6시 43분 45초래요 6시 43분은 너무했잖아. 6시 43분은 10시 반에 켜서 6시 43분이 진짜 엄청 했네.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자고 24시간을 한번 버텨볼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었는데 끄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바로 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괜히 막 24시간이 막 벌칙인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진짜 조금만 긴장을 풀었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푹 보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진짜 기상할 시간 맞죠? 핀즈들은 이제 슬슬 깰 시간이었죠. 이제 치세 혼자만 잠들어서 문제였지. 치세 혼자 이제 시간을 약간 다르게 썼죠. 그래서 약간 미안했어요. 뭔가 그 시간 동안 이제 본다고 늦게 잔 핀즈들도 있을 거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요. 뭐야? 오 이런 것도 있다. 오 신기하다. 아무튼 다음부터 게임을 할 거면 네 시간을 정해두거나 엔딩까지 보는 건 나중에 해보려고요. 엔딩까지 보고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괜히 욕심부려서 엔딩 봤다가 지금 오늘도 지금 시간 꼬이게 생겼어. 오늘 지금 10시 40분이네요. 10시 40분부터 아마 푹 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10시 40분부터 방송하고 바로 자야 돼요. 바로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침대에 바로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 있을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서 이제 스스로를 속여야 돼. 이제 몸이 약간 자는 것처럼 속을 때쯤 이제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돼. 그거 있잖아요. 자는 척 하다가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세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치세가 자는 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자는 척을 할 때 엄청 신경 쓰면서 한단 말이에요. 지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되게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몰래 게임하다가 이제 부모님 들어오시면 자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는 척 하면은 맨날 들켜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휴대폰 이제 뜨거워진 거 갖다가 이제 치세 이마에 대고 잔다고? 폰이 뜨거운데? 잔다고? 이래가지고 아니
연기랑 자는 척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자는 척이 되게 심오해요. 핀즈들 되게 자는 척을 지금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연기에서는 카메라 너머로 자는 게 보이잖아요. 카메라 너머로 자는 게 보이는데 이제 부모님을 속일 때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는 척을 보고 그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치세 몸에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는 척을 한 번을 할 때는 자는 척 할 때는 되게 많은 걸 신경 써야 돼요. 자는 척 할 때는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 안 돼. 얼굴을 가리면 안 돼. 너무 티가 나요. 이불로 덮는 척, 얼굴을 뒤집은 척, 베개에 얼굴 파묻은 척 안 돼요. 너무 티나요. 얼굴을 다 가리면 안 돼. 다 가리는 건 진짜 들키기 너무 쉬워요. 다 가리면 안 되고 부모님이 나갔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선의 방법은 다 파묻지 말고 이제 베개에 반은 파묻고 반은 이제 이렇게 힐끗 뜰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정도로 있어야 돼요. 지금 숨겠다고 모든 얼굴을 다 가려버리면 만약에 부모님이 안 나가시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핀즈를 속이려고 부모님께서 안 나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엎드려 있으면 성공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핀즈가 평소에 거짓말 안 치고 이제 장난 덜 쳐가지고 부모님께서 믿어줘서 그래요. 치세는 장난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장난을 엄청 많이 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안 믿으세요. 그리고 밤에 휴대폰을 엄청 했기 때문에 안 믿으세요. 치세가 자는 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세가 어릴 때부터 되게 책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 책 같은 거 막 찾아보고 잠든 사람과 잠에 들지 않은 사람을 엄청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보면 애기들 막 놀린다고 애기들 보고 자면은 막 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영상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보면서 치세도 어릴 때 약간 저런 식으로 놀림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왔었고 아무튼 되게 잘 때랑 안 잘 때는 되게 몸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몸에 힘을 뺀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몸에 힘을 아예 빼야 돼요. 진짜 몸에 힘을 아예 빼는데 쉽게 굴러가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 진짜. 이제 누워있을 때 이제 자는 척을 할 때 팔을 들면 우리가 흔하게 내주잖아요. 그냥 팔을 들면 그냥 쿵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약간 억제를 해야 돼요. 약간 억제를 하는데 그 힘이 변하면 안 돼. 팔을 들 때 진짜 약간의 무게감을 줘야 돼요. 완전 힘을 풀면은 그거는 내가 깨어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은 힘을 줘야 돼요. 조금은 힘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눈도 이제 눈 쪽에 빛 들어오면 찡그러지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아까 파묻을 때도 약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약간 보는데 빛이랑 직접 눈이 닿는 각도는 피해야 돼요. 빛이랑 눈이 직접 닿는 각도를 피해야 되고 휴대폰 온도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최대한 창가 쪽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차가운 쪽에서 휴대폰을 하고 그런 거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냥 부모님이 치세 간지럽히더라고요. 네, 간지럽혀서 깨웠기 때문에 이게 안 자면 간지럼을 무조건 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지럽힌다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옆구리를 툭툭 쳐요. 손가락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그냥 툭툭 치면 이제 갑자기 탁 튀어올라요. 그냥 치세가 튀어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자는 척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간지럼이 몇 개요? 물고기냐고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태우죠.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태우고 너무 강하게 태우세요. 진짜 강하게 태운다는 아니야.
사실 치세가 강하게 느끼는 거지. 근데 그 강하게 느끼는데 내성이 안 생겨요. 이제 고통이나 뭐 맛 같은 거는 내성이 생기잖아요. 계속 같은 강도나 자극을 받다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치세에는 내성이 잘 안 생겨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언제는 그런 생각도 했냐면 계속 간지럽히다 보면은 언젠가 그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간지럼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치세가 뭘 해봤었냐면 스스로 간지럽히는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핀즈도 알다시피 스스로 간지럼을 타지 않아요. 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근데 울기 직전까지 갔어. 보통 울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간지럽혀서 그 한계치를 조금 높여보자 시도를 했는데 간지럼을 안 타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가가지고 자랑을 했죠. 엄마, 나 간지럼 안 타. 아 진짜 나 이제 완전 강해졌어. 나 간지럼 같은 거 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간지럼 타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냥 말이 안 됐어. 애초에 그냥 가자마자 진짜 하면서 옆구리 툭 찔렀는데 바로 간지러워지는 거 보고 엥? 뭐지? 약간 부모님 손이 뭔가 간지러움을 만드는 손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치세가 간지럼을 타는 거였어. 너무 심하게 간지럼을 타가지고 친구들도 치세가 이제 장난을 치면 나중에 여차하면 그냥 장난칠 때도 이제 치세가 조금 장난치고 도망을 간다.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간지럽혀요. 막 뭐 남자애들끼리는 막 싸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치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잡고 간지럽혀요. 간지럽히고 그냥 길 가다가도 간지럽히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간지러움에 면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의 작은 소원이에요. 간지러움 안 타는 사람이 진짜 부러워요. 진짜 간지러움 안 타는 건 어떤 세상일까? 다른 사람이 때릴 이유가 뭐 있어? 간지럽히면 항복을 외친다고?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 응? 간지럽힘도 이제 적당히 딱 간지럽히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을 쳐도 막 붙잡고 간지럽히니까 그때는 진짜 웃으면서 엄청 화났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약간 이제 치세도 이제 그때는 막 어렸을 때니까 간지럽히고 막 장난치는 거에 막 화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이가 없어. 뭐지? 치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그냥 참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못 참아.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면 못 참을 거야. 확실해요. 그거 말고도 치세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고 되게 많은 시도를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막 안 자면 게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런 말에 또 낚인 적 있고요. 되게 바보 같지만 되게 이런 말을 낚인 적 있고 그거 말고 얼굴에 이제 물을 뿌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바가지로 막 부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거슬릴 정도로 치세가 이제 딱 잔다고 이렇게 딱 눈 감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그 스테인리스 그 보울에다가 물을 담아오세요. 담아오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손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물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요. 치세 얼굴에.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표정이 약간 움찔거리면 이제 장난치신다고. 맞아요. 착착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물 적시면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는 것도 막 엄청 많이 적셔서 뚜두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적셔서 뚝뚝 이렇게 떨어뜨려요. 박자도 모르겠어. 근데 물도 되게 엄청 찬물을 가져와요. 엄청 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 차가움에 대한 내성이 없는 거야. 이제 찡그리는 순간 이제 진짜 착 뿌려요. 찡그리면 이제 착착 뿌리면서 안 자고 뭐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자라고 자는지 확인하러 오는 건데 찬물을 뿌리면 깨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이없어가지고 자라는 거냐 맞냐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 어차피 안 잘 거면서 왜 자는 척 하냐고 그런 얘기가 돌아와서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네, 이길 수 없어요. 연륜이 쌓이신 저희 부모님을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옛날에 휴지가 많았을 때가 있어요. 휴지가 많았을 때가 있는데 치세가 엄청 어렸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이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삐진 적이 있어요. 약간 삐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에 숨었는데 방에 그 휴지 30개 사이즈가 있잖아요. 30개씩 막 쌓여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세가 몰래 그걸 빼가지고 그냥 딱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를 이제 조금 밖에 놔두고 치세가 그 하나 자리에 딱 들어가서 웅크려 있었거든요. 웅크려서 이제 나를 언제 찾나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안 찾는 거예요. 진짜 안 찾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 삐졌는데 그래도 안 찾아주네? 아니 그래도 나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안 찾아주지? 진짜 내가 싫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막 그러고 막 혼자서 막 우울해가지고 막 혼자 막 고민 열심히 하다가 진짜 아무도 날 찾으러 안 온다 막 걱정도 안 하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나갔어요. 조용히 나가서 진짜 울먹거리면서 어머니를 불렀죠. 울먹거리면서 이제 가가지고 엄마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는 거 아니었냐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자는 줄 알았대. 그래서 슬펐습니다. 되게 슬프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두 번 약간 그랬으면 한두 번 그랬으면 이래. 많이 그랬으면 뭔가 기억이 안 났을 건데 그때 되게 충격 먹었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거 말고도 깨울 때 아까 게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치세 부모님이 치세한테 게임을 시켜주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되게 안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치세는 집에 그때 어릴 때 친척들이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차에 공간이 좀 모자랐어요. 어디 이동을 하면. 근데 이제 완전 어릴 때는 그 자동차 그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물건 담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뭐 열어가지고 물건 담고 뭐 휴대폰 충전기 꽂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석에 앉지 않았어. 운전석이든 뒷좌석이든 좌석에 앉지 못하고 그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그 고양이 자세 뭔지 알죠? 고양이 자세 맞나? 그 고양이 자세 아닌데? 약간 그 애기들 되게 신기한 거 보면은 무릎 모아가지고 앞으로 탁 하는 자세. 고양이 자세까지는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이제 유치원 조금 유치원? 초등학교? 아무튼 그 사이쯤 시기에 한번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여기 오지 말고 이제 뒷자리로 가라 라고 했는데 어떡해요. 뒷자리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세는 어디를 탔냐면 보통 그렇게 이동할 때 그 맨 뒤에 그 트렁크에 탔거든요. 그 트렁크 자리가 아니라 트렁크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렁크에 타서 이제 혼자 이제 짐들이랑 같이 딱 이렇게 딱 낑겨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낑겨서 이동할 때마다 이제 가끔씩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으면 이제 겁을 주세요, 부모님께서. 겁을 어떻게 주냐면 트렁크에 사람 타면 안 되는데 이제 걸리면 치세는 경찰서 가겠다 이러면서 겁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겁먹어가지고
뭐 하냐면 겁먹어서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를 펴서 짐들을 덮어요. 짐들을 덮고 치새도 그 사이에 숨어요.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짐인 척해. 그러고 열심히 숨어 있었어요, 진짜. 그러고 진짜 열심히 숨고 있다가 이제 톨게이트 지나면 이제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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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었고. 근데 이제 트렁크에 있으면 그게 있어요. 딴 사람들은 이제 다 가족들이랑 같이 앞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트렁크에 있으면 되게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렁크에서는 되게 게임을 많이 했어요. 트렁크에 있으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치새 부모님은 치새한테 게임을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에 있을 때는 예외로 게임을 하게 해줬는데, 근데 진짜로 이제 게임을 할 때 진짜 정해진 시간만 딱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동할 때 꼭 그 시간을 항상 아껴서 썼어요. 아껴서 쓴 게 무슨 느낌이냐면 하루에 딱 10분 줘요. 게임할 시간을 10분 줘서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서 게임하면 이제 좀 길게 할 수 있으니까 트렁크에서 하고 이제 그 10분을 이어서 집에서 붙여서 쓰는 거죠. 트렁크에서 내려서 집으로 호다닥 뛰어가서 집에서 10분 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고 쉬는 거죠. 딱 10분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10분 동안 되게 아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트렁크에 있는 거 엄청 좋아했다고요? 그것도 좋긴 한데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잘 안 됐어요. 10분 어떻게 아껴 쓰냐고요? 이제 오늘 10분 이제 아껴가지고 이제 내일 10분을 쓰고 내일 10분에 더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오늘 엄청 참으면 내일 더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열심히 아껴 썼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치새의 동생은 치새한테 그 부모님이 이제 치새한테 이제 그 제한이나 그런 걸 걸고 아 치새가 되게 힘들어하네 싶어가지고 동생한테는 되게 제약이 좀 널널했단 말이에요. 치새는 아까 말했듯이 10분이고 막 용돈도 적고 그랬는데 동생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엄청 질투했죠. 아니 치새도 잘 놀 수 있는데 치새도 용돈 필요한데 서운했는데 그랬습니다. 아 맞다 사실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 숨겼다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말을 안 한 건데 치새는 단 한 번도 치새가 첫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치새가 첫째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새는 누나가 있어요. 치새는 누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직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할 때도 일부러 신경 써서 일부러 동생만 얘기했어요. 한번 놀래키려고. 누나 힘들게 했다고요? 아니요. 치새는 진짜 누나한테 잘했어요. 치새는 누나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누나랑도 친하고 동생이랑도 친하고. 누나는 근데 약간 게임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나는 게임에 대해서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한 정도로 생각이 없었어요. 아 뭐 게임을 뭐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너무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했어요. 진짜 정말 너무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치새는 지는 걸 싫어해요. 아 뭐 질 수는 있죠. 근데 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하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데 옛날에 그 보드게임 중에 뭐였지? 부루마블인가? 있었어요. 부루마블이었겠다. 부루마블을 했었는데 치새 누나는 항상 진짜 너무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게임에 진심이 아니었어요. 게임에 진심이 아니어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게임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면 진심인 너를 이겼으니까 만족해 라고 말하고 지면 뭐 나는 진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 막 그게 막 억울해가지고 아니 진심으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징글거렸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진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릴 때 놀다 보면은 다들 부모님께서 이제 밥 먹으라고 하면 잠깐 멈추잖아요. 그쵸? 잠깐 멈추고 이제 밥 먹고 이어서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치세 누나가 진짜 나빴던 게 뭐냐면 치세 누나가 진짜 나빴던 게 뭐냐면 밥 먹고 나면 항상 게임을 안 해요. 누나가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상관없이 밥을 먹고 나면 하자고? 나 재미없는데 너네끼리 해 막 이래요. 이게 진짜 너무한 게 치세가 진짜 열심히 막 호텔 쌓고 막 건물 짓고 이길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뭐 나 진 걸로 해 이러고 넘기니까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진짜. 그래서 누나한테 아니 게임을 하고 싶은 거 맞냐고. 그럼 게임 하지 마 라고 했더니 그래 안 할게 라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서운했어요. 되게 서운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도 했거든요. 누나 어릴 때 기억나?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난 지금도 누나가 그게 서운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누나도 재미없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치세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뭐 부루마블 이기려고 뭘 그걸 공부를 해 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루마블 칸이 있잖아요. 치세가 샀던 버전에 막 시작하면 그 칸을 몇 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치세가 혼자서 막 유치원에서 막 재밌는 기억을 그리세요 하면 혼자 부루마블 판 그리고 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타이페이 5만원 맨 처음에, 그 다음 황금열쇠,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 마닐라, 그 다음 제주도. 이거 다 기억나요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쭉쭉 말할 수도 있어. 싱가폴, 황금열쇠, 카이로, 이스탄불, 그 무인도. 다 기억나요 진짜. 가격도 말할 수 있어. 5만원, 8만원, 제주도 20만원에 10만원, 12만원. 치세는 그래서 그때 아마 누나 때문에 더 보드게임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요? 누나 때문에? 덕분에? 그때 정말 열심히 팠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누나가 가끔씩 보드게임 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걸 물어봐요. 치세가 옛날에 그 꾸밈 그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누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몇 퍼센트로 진심을 하면 될까? 완전 0%, 완전 예능으로 갈까? 아니면 100% 완전 내가 누나를 이기려고 들까? 약간 그 간격을 꼭 물어봐요.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누나가 언제든지 이 판을 업고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 강도를 꼭 맞춥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걸 신경 써요. 그래서 원래는 치세는 되게 시간도 상관없이 막 길게 해도 되고 머리 쓰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누나는 그런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보드게임들도 챙겨놨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할리갈리 같은 거. 치세가 얼마나 지기 싫어했냐면 진짜 얼마나 지기 싫어했냐면 할리갈리를 사잖아요? 그럼 이제 누나가 없을 때 누나 몰래 그 할리갈리 안에 구성물을 외워요. 펴서 그 보라색 5개가 하나 있고 뭐 초록색 5개가 하나 있고 이걸 외워요. 외우고 카드가 전체 몇 장인지 외워. 그러면 이제 결국에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요. 네. 그럼 시작할 때 나눌 때 카드를 꼭 정확하게 나눠요 치세가. 그러면 나한테 몇 장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5개짜리 과일이 나오면 치고 무조건 그거의 위치를 파악해서 올려놔요. 그럼 이제
이제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치는 동안 치세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5장이 앞으로 10개, 앞으로 9개, 앞으로 8개. 그럼 이제 생각하다가 5개 내자마자 탁탁 쳐버리는 거죠. 그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닐 텐데. 그러라고 있는 게임이 아닐 텐데. 그쵸? 되게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게임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누가 할리갈리를 저렇게 해? 나 같아도 저렇게 하면 하기 싫겠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지는 것보다 싫었던 게 봐주는 걸 더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어릴 때 아빠랑 아버지랑 그걸 했어요. 그 야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야구를 이제 막 진짜 야구공으로 막 딱딱한 그런 공으로 한 게 아니고, 예, 막 마트 같은 데 보면 되게 푹신한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프트볼 아니, 티볼 공보다 엄청 말랑한 거. 스펀지 야구공인가? 아니, 스펀지도 아니야. 어린이 야구 배트 치면 나오려나? 이 되게 푹신한 거, 엄청 푹신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폼 소재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폼 소재로 만든 이 친구가 되게 엄청 집에서 갖고 놀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옛날에 가족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캠핑장을 갔어요. 캠핑장을 가가지고 이제 그걸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기억나요. 마지막 이닝에 이제 티세가 엄청 점수를 낸 거예요. 엄청 점수를 내가지고 아빠한테 놀렸어요.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막 엄청 놀렸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막 장난치면서 막 아빠가 동점까지 점수를 낸 거예요. 그러면 치세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끝내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예, 너무 서운한 거야. 그걸 용납을 못 하겠는 거야. 어린 나이에 용납을 못 해가지고 한 이닝만 더 하자, 연장전을 하자, 야구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연장전을 했죠. 연장전에서 치세도 점수를 냈어요. 치세도 점수를 내고, 근데 아버지가 치세랑 같은 점수만 내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치세를 봐주시는구나 딱 느껴져가지고 정말 서운해서 제대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 졌어요. 엄청 큰 차이로. 제대로 하라고 하자마자 제대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삐져가지고 텐트에 들어와서, 텐트엔 이불도 없잖아요. 바닥도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침낭을 꺼낼 줄 몰랐어요. 엄청 어렸을 때니까 침낭을 꺼낼 줄 몰라가지고 침낭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려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안 봐줘서 삐진 게 아니야. 안 봐줘서 삐진 게 아니라 앞에 안 봐주고 이길 수 있었음에도 앞에 봐줬던 게 너무 분하고, 앞에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겼던 게 제일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야. 안 봐준다고 삐졌진 않아요. 안 봐준다고 삐지는 그런 애는 아니었어요. 앞에 봐줬던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그걸 모르시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니까, 아니 그럼 치세야 다 너가 이겨야 괜찮은 거야? 너가 질 수도 있는 거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엄청 이제 서운하고 막 화나 있는 상태니까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봐줘가지고 너무 서운했다. 그때 봐주고 막 갖고 노는 것 같았다, 서운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가 절대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거의 못 이겼지 싶어요. 왜 이긴 기억이 잘 안 남아있어. 그래서 엄청 신경을 썼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뭐 지금은 누군가 이제 치세를 봐주면 이제 그 생각만 해요. 치세를 봐주면 뭔가 이제 치세를 좀 더 배려를 하거나 좀 더 이제 치세랑 오래 놀고 싶어서 봐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치세를 놀리고 싶거나. 그럼 이제 치세를 봐주면 만약에 치세의 실력이 50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치세를 봐주려면 한 45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세는 더 못하는 척을 해요. 더 못하는 척을 해서 한 20까지 내려버려. 그럼 이제 봐주는 분은 이제 한 15? 19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다시 제대로 해가지고 역전하고 싶어요. 네. 네, 봐주는 걸 알면은 최대한 그걸로 이기려고 해요. 지금도 지는 거 싫어하는 건 똑같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지는 걸 싫어하는 거지 졌다고 해서 막 엄청 슬퍼하고 화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되게 어릴 때 치세는 되게 하나하나 다 진심이었나 봐요. 하나하나 다 진심이어가지고 그랬었나 봐.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치세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약간 뭔가를 화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확실한 건. 이제 서운하면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말도 안 했어. 해달라고 한번 하고 이제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숨어버려.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삐져서 그냥 혼자 울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고쳤지. 언제까지 뒤에서 울 거야. 육아 난이도 높다고요? 아니야. 그래도 치세 정도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게 아닌가? 근데 사고는 안 쳤어. 확실한 건 밖에서 뭔가를 사고를 치진 않았고 딱 그 포인트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딱 그 치세가 몇 가지 포인트가 딱 있었대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계속 치세 반응이 재밌으니까 놀리다가 어느 선 넘어서 치세 혼자 삐지고 그런 느낌의 반복이었대요. 그랬어서 부모님은 되게 보면서 웃겼는데 어이가 없었대요. 키우면서. 아니 뭐 저렇게 머리를 쓰는 거 보면은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이길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안 하니까 뭔가 맞추기 어려웠대요. 약간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거를 잘 안 시켰어요. 지세한테. 승패가 나오면 확실히 지세가 다시 또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그쪽은 확실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세는 나중에 꼭 치세를 닮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치세는 치세랑 싸우면 만약에 치세랑 똑같은 아이가 생긴다? 어렵지 않을까요? 치세가 완전 치세랑 똑같은 아이가 생기면 확실해. 치세는 치세를 이길 수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거야. 이긴 쪽도 지는 쪽도 만족을 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어른 치세가 봐줘야겠죠. 너무 강하게 잘하려고 했어. 조금 세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혼자서 막 강하게 잘하려고 너무 했어. 진짜 근데 그 이후로 보드게임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드게임도 되게 많이 하고 방탈출도 좀 자주 갔고 라고 하기에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애초에 치세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게임 같은 걸 못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안 놀러 오면 혼자 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더 보드게임도 좋아하나봐요. 라고 하기엔 컴퓨터 생겨도 그걸로 보드게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뭐 했다고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있어요. 보드게임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사면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저거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저거 사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세는 아까 말했지만 용돈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한번 사면은 그걸로 무조건 오래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게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그걸로 계속 비교를 했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PC방은 뭐 1,000원에 1시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드게임 이거 보드게임 이거 가격이 29,000원이니까 그럼 PC방이 29시간이니까 이걸 29시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29시간보다 더 많이 할 친구가 있나? 어떡하지? 이거를 29시간이나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걸 비교를 하고 샀어요. 어릴 땐 당연히 퀄리티가 좋은 보드게임들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이제 돈이 없으니까 PC방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치세는 컴퓨터도 이제 돈 주고 했어야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산 적이 있어요. 보드게임을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 보드게임을 얼마 못했어요. 사실 되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어요. 치세랑 해주지 않아서 치세는 항상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핀즈야 혹시 보드게임 할래? 혹시 우리 집 가가지고 저거 한 판 할래? 막 이러니까 이제 치세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매번 새로 규칙을 설명해줘야 되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그럼 몇 판씩이나 해본 치세 상대로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결국은 잘 안 꺼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보드게임 잘 알고 있던 친구들 만나고 나서는 가끔 꺼냈는데 보드게임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집에 보드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했어요. 굳이 치세가 집에 데려와서 꺼내는 것보다 그 친구 집에 훨씬 많더라고요. 확실히 느꼈어요. 누나나 동생이랑 취미가 같다는 건 되게 축복받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미가 너무 안 겹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입니다. 세상에. 오늘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원래는 이제 원래는 그냥 그 무신사 뒤적거리고 역시 열심히 그 옷 찾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방제도 지금 그거잖아. 딱 방제도 완전 옷이잖아요. 근데 뭐야 별 얘기를 안 했는데 50분이 지났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이걸 하기가 애매한데?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보여주기만 할게요. 일단 원래 하려고 했던 친구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요 시리즈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죠. 조금 얘기하다가 저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시간 다 갔어. 내가 볼 땐 오늘 못해. 슈? 나중에 만납시다. 우리 재밌게 봤어요. 일정표가 있지만 혼자 떠들다가 일정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옷도 치세가 완전 어릴 때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이제 엄청 어린 애들은 그게 있잖아요. 색깔 가지고 막 옛날에 어린 애들은 막 핑크색, 파란색 보면은 막 남자 거, 여자 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엄청 어린 애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세는 엄청 어릴 때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치세가
그 핑크색? 빨간색?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파란색을 막 유달리 더 좋아한다 그것도 아닌데 괜히 이제 약간 그게 있었죠. 누나가 맨날 그쪽 색깔을 골랐으니까 치세가 이제 치세가 나머지 색깔을 고르는 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둘이 놀 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항상 누나가 쓰고 뭔가를 물려받으면 핑크색이고 빨간색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막 더 안 쓰고 괜히 막 없는 척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그거 있거든요. 그 크레파스가 있어요. 어릴 때 되게 유치원 때 크레파스를 이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개 사주기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 개 사줄 이유도 없고 그쵸? 크레파스 진짜 오랜만이라고. 저도요. 시세도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크레파스를 그렇게 사면은 이제 항상 이런 선택권은 치세한테 없어요. 왜? 선택권은 항상 누나한테 있거든. 누나가 쓰고 남은 거를 치세가 쓰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핑크색 케이스를 들고 다녔어가지고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스스로 약간 부끄러웠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케이스 겉에다가 색칠을 해요. 케이스 바깥쪽에다가 파란색 크레파스로 색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색이 나오냐면 되게 어두운 색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핑크색이 사라지진 않아요. 파란색 느낌도 안 나고 그냥 어두워지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그렇게 들고 가면 왜 거기다 낙서했냐고 혼나고 막 이런 거. 크레파스 테두리 그 크레파스 보면은 그냥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애기들 쓰는 크레파스는 그게 붙어있어요. 무슨 캐릭터들이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좋아하던 캐릭터들 막 그런 친구들이 붙어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막 케이스에 붙어있는 것도 막 떼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케이스가 홈피 파티시엘이었거든요. 홈피 파티시엘이었어서 열심히 그거 뜯고 막 파란색 칠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누나랑 노래방 가서 홈피 파티시엘 노래 같이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네. 어릴 때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었다 그런 느낌이 다시 들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아직도 몰라요. 그 크레파스 보면은 그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되게 엄청 이제 치세는 엄청 큰 걸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크레파스도 색깔 많은 크레파스 사면은 막 가운데 뭔가 약간 신기한 거 끼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저런 거 있으면은 저거 뭐야? 물어보면 이제 친구들도 몰라요. 치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항상 끼워져 있고 선생님을 항상 그걸로 뭔가를 하세요. 그 용도가 너무 궁금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까? 말 나온 김에 부속품 그냥 부속품이라고? 그게 다가 아닐 텐데. 그럼 크레파스 부속품을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우와! 크레파스에는 깎기 뾰족하게 깎아 세밀한 표현을 할 때 긁게 칠해진 크레파스를 긁어내요.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깎기는 핀즈가 말이 맞는 거네요. 핀즈 말이 맞는데 긁게라는 건 또 처음 봐요 진짜. 뭐야 이거. 오, 핀즈는 다 아는구나 역시. 신기하다. 그거 말고 그것도 있어요. 되게 어릴 때 그거 크레파스 쓰다 보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크레파스니까 줄어들면 그
되게 약간 저렴한 그런 친구들은 크레파스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 그 포장지 약간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약간 뜯어서 쓰거나 밀어서 끝부분을 약간 웅크려서 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종이 맞아요. 껍질을 다 까요. 항상 조금 까면은 조금 까고 남으면 그 약간 틱틱 걸리는 부분에서 항상 갖고 놀다가 다 까고 그러다 보면 크레파스를 손가락으로 잡게 되고 손이 엄청 더러워지고 그걸 또 손 안 씻고 막 가방을 잡고 네 엄청 번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궁금해요. 그것도 있고 치세는 수전증이 있단 말이에요. 수전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항상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면 항상 가운데가 비어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그 크레파스로 색칠을 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엄청 색깔이 다 칠해져 있어요, 빽빽하게. 빽빽하고 완전 되게 약간 꽉꽉 차 있는데 치세가 색칠하면은 안에가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안에가 엄청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치세가 쓰는 크레파스가 안 좋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 비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치세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청 신경도 쓰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 이유. 치세는 양손잡이긴 한데 어릴 때는 왼손만 썼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왼손만 써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이제 보통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손에 안 번지니까. 근데 왼손잡이는 손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색이 다 번지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싶기도 하고 크레파스로 그린 종이 위에다 손을 대면 그 종이랑 약간 촉감 다른 거 뭔지 알아요? 약간 뭔가가 묻어있고 약간 오돌토돌한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닿을 때마다 되게 싫어했어가지고 그림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옛날에 치세가 싫어했던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저걸 왜 싫어했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 좀 좋아했으면 지금은 좀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크레파스는 뭔가 좀 끈적한 느낌 맞아요. 크레파스 뭔가 되게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알 수 없는 그 끈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신경도 쓰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크레파스 하니까 또 생각난 거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 그치 옛날 노래지. 치세 엄청 어릴 때 크레용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 크레용이란 노래도 있었고 언제였지? 유치원 때인가? 아무튼 그때 크레용이란 노래가 있었고 막 크레용 팝 맞나? 아무튼 그분들이 또 계셨어요. 크레용 팝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맨날 태권도 하는 친구들 보면은 맨날 크레용 팝 막 이런 얘기하고 막 크레용 팝 막 태권도 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막 춤도 추더라고요. 어릴 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안 다닌 지 오래돼서 막 그런 거 보고 막 태권도에서 막 춤도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릴 때는 크레용이랑 크레파스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레용이랑 크레파스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뭐지? 중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되게 크레용인가? 크레파스인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막 잡고 막 슥슥 문지르는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뭐지? 되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오일 파스텔인가? 아닌데? 세상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지가 않아. 나중에 어렸을 때 미술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나? 없겠죠? 언젠가 버렸겠죠? 아쉽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항상 크레용이랑 크레파스랑 들고 가서 이거면 되지 않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초등학교 때 많이 애들끼리 놀았었다. 그래가지고 크레용 크레파스 같은 거면 왜 이름이 다르냐? 그럼 너는 용이랑 파스랑 같냐? 그럼 용이랑 파스랑 같으면 너는 추울 때 쿨파스 말고 쿨용 붙여라. 그래, 그럼 니네 아빠 이름은 이제 이철 파스다 막 이러면서 막 초등학생들끼리 막 되게 유치하게 놀았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이철 파스가 진짜 어이없었어. 엄청 친한 이제 친구 아버지셨는데 친구가 이제 스스로 얘기했어요. 친구가 자기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성함에 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철자 용자다 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얼마 안 있고 크레용 크레파스 얘기가 나오니까 애들끼리 싸우다가 이철 파스씨가 돼버리셔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다? 아,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진 않았고 되게 어이없어 했어요. 부끄러운 느낌은 아니었어. 어이없어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 생일 파티에서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 아버지 보고 혹시 이철 파스가 저분이냐? 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친구 아버지라서 뭔가 말을 하기가 애매해. 뭐라고?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뭔가 애기들끼리 편하게 말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아무튼 애기들 당시였으니까 그냥 말을 해볼게요. 이철 파스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되게 순수하게.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이철 파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가 말을 했죠. 이철 파스가 왜 용이 파스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니까 되게 웃어넘기셨어요. 되게 웃어넘기셔가지고 재밌다고 아저씨가 그 이철 파스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아버지 되게 쿨하시다고 이철 파스에서 그냥 쿨파스가 되셨어요. 쿨파스가 되셨고 이제 그 애는 이제 별명이 쿨피스가 됐고 정말 되게 유치하게 놀았어요. 유치하게 놀았는데 나중에 본인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즐겼다고 하고 아버님도 그냥 되게 재밌게 노셨다라고 잘 생각을 해주셔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애기들이라서 뭔가 되게 순수하게 너무 막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요. 크레파스, 크레용, 이철용, 이철파스, 쿨파스, 쿨피스 그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이제 핀즈랑 치세는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핀즈랑 치세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생각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어제 레이튼 풀던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느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괜히 생각하려고 하면 거기서 꼬일 거예요. 엄청.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산다고요? 지세도 그럼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살고 근데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고민 좀 해볼게요. 초등학생 저학년?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가면 너무 멀어 진짜. 저학년이면 8살이잖아요. 짱구예요? 괜찮은데?
한 17으로 나이를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먹으면 수능 준비해야 될 것 같고 17까지는 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7 되면 좋은 게 키가 컸으니까 어린 애면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어릴 때 버스를 타면은 되게 위에 손잡이가 안 잡혔어요. 손잡이가 안 잡혀가지고 치세는 어릴 때는 키가 작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는 키가 작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튼 어릴 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거 손잡이가 되게 잡고 싶었거든요. 손잡이가 되게 잡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제 버스 타면은 이제 그걸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버스를 타면 이제 키 큰 척 하려고 이제 아니야 나 안 앉아도 돼. 내가 손잡이 잡고 가면 돼 이러면 이제 그렇게 팔 뻗어 잡으면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셨는데 아니야 나 잡을 수 있어 봐봐 이러고 이제 맨날 까치발 들고 이제 까치발 안 든 척하고 봤지 어때 이러고 막 이제 안 든 척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키 큰 핀즈들은 공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안 큰 척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큰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신발을 이렇게 밑에 여기 밑에 그게 있잖아요. 치아 반갑습니다. 이제 까치발을 안 든 척 하는 법. 핀즈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까치발을 안 든 척 하는 법인데요. 엄청 어릴 때는 이제 위에 손잡이가 안 닿잖아요. 그쵸?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제 보통은 요렇게 딱 들고 탁탁탁탁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제 치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매달려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면 이제 일반적이고 사람은 이제 곧게 서 있고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자로 바닥에 닿을 수 있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약간 이제 기울여서 들면 조금 더 팔이 길게 뻗을 수가 있어요.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기울여서 들면 조금 더 뻗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틀린 상태로 이렇게 살짝 들고 다리도 몸이 틀어져 있으니까 다리도 오른쪽은 닿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이 살짝 들려요. 이렇게 살짝 들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까치발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만 까치발하고 몸을 살짝 기울이면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단점도 있어요. 저렇게 어렵게 잡았으니까 버스가 갑자기 탁 멈춘다. 그러면은 그대로 와장창, 쿠당탕, 쨍그랑 완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핀즈들도 너무 높은 걸 잡아야 된다. 몸을 살짝 기울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도 아니고 모든 버스에는 다 봉이 있잖아요. 봉 잡아요. 왜 굳이 저걸 잡고 있어? 그냥 봉 잡고 서 있어요. 왜 굳이 위에 거 잡아 힘들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전혀. 의자에 앉아서 가자고? 그게 맞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는 게 제일 좋지. 괜히 그냥 부모님한테 치세 좀 컸는데? 치세 이제 안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릴 때니까 그랬지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되게 귀엽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릴 때 되게 열심히 키 큰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그 생각했다니까요. 이제 키가 엄청 잘 자라는 아이들도 막 하루아침에 막 엄청 자라진 않잖아요. 근데 치세는 막 계속 잘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보건실에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맨날 보건실 가가지고 키 재러 왔다고 하고 키 재고 이제 0.1cm 크면은
아싸! 하루에 0.1cm 컸으니까 이렇게 1년만 크면 36cm 크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 있고. 그러다가 이제 키가 안 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0.1cm가 컸다는 얘기는 언젠간 또 0.1cm가 줄어드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0.1이 줄었지? 양말이 얇았나? 이번에 양말이 없어서 그런가? 얘가 약간 자세가 안 좋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하루하루 뭐 재는 게 약간 다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오늘 건 노카운트 잘못됐으니까 오늘 건 카운트 안 해야겠다 이제 이러고 생 거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 되게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대체 뭘 한 걸까? 어렸을 때 대체 뭘 했던 걸까? 열심히 키 큰 척 하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이것도 말하면 영업 기밀인데 진짜 영업 기밀인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사진 찍을 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봐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앵글이. 이렇게 앵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진에 남는 거는 뭐예요? 사진에 남는 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진에서는 사실 누구나 까치발을 들 수 있어요. 왜? 안 보이잖아. 사진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누구나 열심히 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사진에 만약에 전신이 이렇게 담겼는데 까치발을 들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약간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이것까지만 흑역사 말할게요. 자, 이 이상 흑역사를 말하면 부끄러울 거야. 어릴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약간 확대를 했다고 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신발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발의 착용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신발을 발에 알맞게 신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약간의 발상을 바꾸는 거죠. 어릴 때는 이 끈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그쵸? 어릴 때는 이 벨크로 달린 찍찍이 운동화를 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찍찍이를 풀어요. 첫 번째 찍찍이를 풉니다. 찍찍이를 풀고 두 번째로 이쪽을 조금 헐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헐렁하게 만들어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요. 그렇게 해서 밀어서 여기서 요런 형태가 나오게 신발을 만들어요. 안쪽에 있는 요 앞부분이 앞으로 삐져나오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신발 앞부분은 시작을 여기서 해요. 똑같이 신발 안에서 까치발을 들어요. 신발 안에서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했을 때보다 요만큼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핀즈가 조금 키가 커 보이고 싶다. 근데 나는 어떡하지? 깔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네, 신발 구겨 신기도 좀 그렇고라고 하면 앞부분을 여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부분을 열고 우리 오늘 키가 큰 척을 하면 됩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키가 크든 말든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키 크면 키 큰가 보다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약간 사진에서 막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키가 작다는 걸 즐기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핀즈만 알고 있어요. 네,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진짜. 어디 가서 말하면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어요.
어디 가서 누가 치세한테 치세야 너 혹시 까치발 들었어? 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도망갈 자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까치발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뭐 사실 키도 신경 잘 안 쓰고 애초에 170이니까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땐 되게 재밌게 놀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였고 진짜 방제가 낚시였어. 방제 지금이라도 바꿔놔야 되나? 헤드셋 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치세랑 하나예요. 약간 그런 거죠. 안경 쓰는 분들이 안경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뭐 우리가 뭐 키를 잴 때 양말을 벗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 키 잴 때 양말 벗어요? 신발 벗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양말 벗는 건 본 적 없어요. 지센. 약간 이제 신체 하나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나 사회적 규범, 통념상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러면 치세에게 있어서 헤드셋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치세한테 헤드셋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헤드셋도 벗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핀즈도 키 잴 때 양말 벗어야죠. 대신 치세는 헤드셋도 몸무게에 들어가잖아요. 몸무게에서 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두들겼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방제를 바꿨습니다. 치세 헤드셋 벗으라 그러면 이건 저랑 하나예요 그러는 거야? 에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을 왜 하죠? 왜 누가 치세한테 헤드셋 벗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아무도 그동안 핀즈한테 양말 벗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치세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병원에서 키 재면 그렇다고요? 병원이 키를 좀 잴 줄 모르네. 병원이 약간 헤드셋 공감을 잘 못 해주시네. 근데 그게 맞아요. 애초에 병원이 영어로 뭐예요? 스펠링 확인 좀. 네. 병원이 하스피털이죠? 네, 하스피털에 애초에 F가 없어요. 봐요. T잖아요. 병원은 애초에 T야. 공감을 못 해줘. 이미 존재부터 이미 T예요. 공감이 안 되는 친구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헤드셋이 영어로 뭐예요? 헤드폰인가? 헤드폰에는 F가 잠깐만 헤드폰에는 F가 있죠. 헤드폰의 발음 기호거든요? F가 있죠. 헤드폰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순간 진짜로 F 있는 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F가 없네? 당황할 뻔했네 진짜. 헤드폰의 발음 기호는 F가 있어요. 헤드폰은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애초에 공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살면서 길 가면서 횡단보도에 그려져 있는 아스팔트에 공감을 하진 않잖아요. 그치만 헤드폰에는 공감해줘도 돼요. F가 있으니까. T세도 완전한 T로서 이제 공감을 잘 못해주는 편이지만 헤드폰에는 조금 공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사회가 헤드폰에 공감을 못할 정도로 각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T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70이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야 진짜 오늘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오늘 생각해둔 것도 있었고 막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는데 다음에 해야겠다. 오늘은 안 돼. 오늘은 12시엔 꼭 자야 돼요. 12시에 무조건 자야 돼요. 절대 12시 되자마자 모든 전자기기와 멀어져. 곧 12시라고요? 원래 방송 시간이 12시였어요. 12시 되면 자면 되지 않을까? 원래 방송 시간 맞춰서 딱 자고 내일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아니면 돌릴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친구 군대 갈 때 자야 돼.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시간 유지하면 친구 군대 볼 이유가 없어. 쉬러 갈 이유가 없어. 친구 군대 가는 차 안에서 그냥 잠들어 버릴걸요? 그냥 그거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친구가 사라져 있는 거지. 야, 어디 갔어 얘? 이랬는데 그냥 뭔 소리야, 너 자길래 그냥 너 냅두고 그냥 갔다 왔잖아. 이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진짜 버텨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지세. 하루는 버틸만. 근데 진짜 날 바꾸려고 엄청 시도를 했거든요. 엄청 시도를 했는데 애초에 5일 연속으로 저녁에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일찍 잔다 라는 선택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없이는 밤을 새거나 한 번 방송 끝나고 바로 자거나 해야 되는데 밤을 새거나를 지금 3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거나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만큼 내일은 꼭 목 풀어 올게요. 진짜 내일은 꼭 목 풀어서 와야죠. 진짜 아까 아침에 잘 때처럼 완전 거의 비몽사몽한 상태로 갈게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이겨내겠습니다. 핀즈도 오늘 일찍 자야겠다. 핀즈 다같이 생활 패턴 바꾸기로 해요. 더 이상 파리의 시간에 살 수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살 순 없어. 더 이상 아르헨티나의 시간을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곳의 시간을 살 순 없어요. 진짜 너무 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치세는 브라질로 아르헨티나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슬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슬슬 갈 준비를 살짝 해볼게요. 빈즈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치세가 오늘 준비한 걸 절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치세가 오늘 준비한 걸 단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단 하나도 아무것도 보내주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핀즈랑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앞으로는 잠 좀 일찍 자는 치세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핀즈들 다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고 치세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오노키 치세였습니다.